R&D 세액공제 연구소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중소기업에서 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떤 이유로 할까요?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거겠지만. 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네. 제조업이 주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단순 제조 혹은 단순 가공만 하지 말고 네. 기술 개발을 해라.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 기술 개발을 해라. 네. 그렇게만 한다면 네. 세금을 엄청나게 혜택을 주겠다. 세제 네. 혜택을. 뭐 네. 그런 목적 때문에 다들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나 혹은 연구 전담 부서는 R&D 세액공제라고 해서 네. 연구 개발비의 25%만큼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금액 제한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 R&D 세액공제가 강력한 이유는 네. 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네.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에서는 네. 아무래도 가장 파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고용지원금 관련해가지고도 최저한세 적용을 받다 보니까 뭐 덜 받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연구 인력은 무조건 최저한세 없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받는 세제 혜택은 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신청하는 세제 혜택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 혜택 혹은 뭐 창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최저한세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 이익의 7%만큼은 무조건 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2월 공제를 하게끔 이렇게 네. 미뤄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R&D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에서 이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창업 감면이 가장 세금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R&D 세액 공제도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무기죠. 예. R&D 세액공제 어떤 업종이 그 좀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건가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으로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은 어떤 기업이든 가능합니다. 네. 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네. 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네. 이제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조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들이 네. 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R&D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유통업이나 아니 일반 서비스업들은 네. 이 사실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유통업이라고 해서 네. 못할 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물류 운송 뭐 시스템을 뭐 조금 그쵸. 뭐 개발을 네.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발을 네. 한다고 하면은 네. 도전해볼 만한 혜택이죠. 예. 중소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개인 사업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종소세에서 감면이 들어갑니다. 아, 좋네요. 예. R&D 세액공제는 그럼 뭐 거의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업종은.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R&D 세액공제가 엄청 강력한 세제 혜택이긴 하지만 네.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무슨 사후 관리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감사나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네.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가 연구 외에 영업 활동을 한다. 이건 무조건 겸업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이 엄격하게 그거는 이제 기준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연구일만 하는 직원, 네. 연구원이죠. 네. 그래야지만 이제 이 세액 감면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네. 또한 나중에 누군가가 왔을 때, 제3자가 왔을 때 네. 감사라든지 세무조사를 했을 때 이 연구했던 내용을 한번 내놔봐라 네. 했을 때 연구 노트를 네. 1년 내내 썼던 거를 네.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네. 혹은 그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네.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는 업체들만 하는 게 좀 트렌드지 않나 싶어요. 적발되면 뭐 기존에 했던 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점부터 부인당하는 거예요? 과거 것까지 다 이제 아무래도 부인이 되겠죠. 왜냐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모든 게 이제 부인이 당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본세의 1.5배에서 한 1.8배까지 내는 경우가 그렇죠. 뭐 생겨버립니다. 일월 예. 계산하니까. 예.
지금 어쨌든 바야흐로 3월이면 이제 결산 시즌이잖아요. 예. 결산을 앞두고 R&D 세액 공제할 때 주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한 2년 전부터 네. 이제 결산 시에 네. 이 R&D 세액 공제를 받은 내용, 연구소 세액 공제를 받은 내용이 있다 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말고 별도로요? 그러니까 세무 신고할 때 네.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겠어요. 추가로. 어떤 업무,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이 네. 근데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대해서 네. 이제 다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보는 측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면 뭐 중간중간 신고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거는 세무조사 나왔을 때 내가 잘 준비를 했느냐를 보는 거고 결산할 때 한 번 1년에 내는 그러니까 보고하는 걸로 끝인가요? 3월 달에 네. 이제 결산 시에 보고서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네. 5월 달에 네. 그 이제 산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좀 신청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설문조사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네네네. 그렇다면 세제 혜택 외에 어쨌든 R&D 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연구소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세제 혜택 때문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연구소를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 기관, 아무래도 보증 기관이겠죠. 네네네. 보증 기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인증들이 있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연구소도 네. 뭐 벤처라든지 뭐 이노비즈 뭐 기타 인증들을 하고 같이 뭐 네. 패키지식으로 많이들 해놓는 편이죠. 자금 네. 조달을 목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또한 이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네. 이노비즈 인증은 네. 이제 실제로 인증 신청을 할 때 가점제식으로 해서 채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연구소가 거의 반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이 채점을 할 때 네. 가점을 할 때 이 연구소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면 돼요. 네. 그 특허하고 같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이 일반적으로 네. 들어간다고 보면 보통 돼요.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뭐 벤처도 있고 메인비즈, 이노비즈, 뭐 ISO 이런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증이 어떤 걸 좀 많이 하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 벤처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벤처도 창업 벤처일 때는 감면 혜택도 있고 네. 또 뭐 조금이지만 뭐 금리 조정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벤처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벤처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는 당연히 앞에서 하고선 이제 넘어가는 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력이 3년 이상 되고 네.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괜찮은 회사들은 이노비즈도 도전할 만하죠.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으로 뭐 그 R&D 세액 공제 연구소 설립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세액 그러니까 공제. 아까 최저한세도 없고. 그렇죠.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네.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연봉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연구원들을 한 두세 명 쓰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법인세 2,500만 원이 이제 감면이 되다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네네. 근데 항상 이런 세제 혜택, 세액 감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연구를 한다든지 네. 혹은 실제로 안 하더라도 네.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자신감이 있는 기업만 네. 연구소 세액 공제를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과거 옛날하고는 이제 방식이 많이 달라지기 맞아요. 때문에 인식 자체도 네. 그래서 항상 사후 관리 혹은 실질에 맞게끔 네. 이제 신청들을 해서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부 정리를 손으로 수기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 국세청이 너무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R&D 세액 공제에 대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